서울의 밤은 비로 뒤덮여 있었다. 그 비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이준의 등을 밀쳐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 외침이 천둥소리에 삼켜지며 문이 쾅 닫히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볏집에서 온 여자. 손에 물에 젖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비밀이 내 인생을 뒤집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여자는 차은재였다. 아니, 내 기억 속에서 그녀는 겹집 여자로만 불리던 존재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내 집 바로 옆 7층 복도 끝자락에 있었다. 우리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 뿐 깊은 대화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비 내리는 밤에 그녀가 내 문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얇은 코트 아래로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지원 씨, 제 집에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 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망설였다. 방금 전 이준과의 싸움으로 집 안은 전쟁터였다. 부서진 꽃병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의 익힌 재킷이 소파에 던져져 있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를 집으로 들이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깊은 갈색 눈동자에 스며든 공포와 외로움이 내 안의 상처를 건드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삶의 문이 또 한 번 열린 줄 알았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가볍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수건을 건네며 부엌으로 향했다. 뜨거운 차 한 잔이라도 타주자 싶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문제가 생겼다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이준의 그림자가 집 안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도 늦게 들어와 또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를 비웃었다. 너는 너무 예민해, 지원아.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 그의 말은 칼날이었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싸움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그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이제 집은 텅 비었고 그 빈자리를 은재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말했다. 화재예요. 작은 화재지만 옆집에서 시작된 거라 경찰이 조사 중이라서. 임시로 머물 곳이 없어요? 내일은 호텔로 갈게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진짜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늘 밤은 여기 있어요? 방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 낯선 여자를 위해 내 공간을 내어준 걸까? 어쩌면 이준의 배신으로 무너진 내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함을 갈망한 탓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은재는 26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그녀의 작업실은 바로 옆집이었고 나는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꼈었다. 벽 너머로 새벽까지 들려오던 연필 긁는 소리, 가끔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 저는 그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영감이 안 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슬펐고 동시에 매력적이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준과의 3년 연애, 그의 무관심, 오늘의 폭발. 그는 항상 너는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해요. 마치 내 감정이 죄라도 된 것처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재는 조용히 듣더니 손을 뻗어 내 팔을 살짝 만졌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고 나는 순간 숨을 죽였다. 지원 씨, 당신의 감정은 소중해요. 그게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녀의 말은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울의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대신해 울부짖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은재는 떠나지 않았다. 호텔 예약이 취소됐어요. 오늘만 더. 그녀의 변명은 약했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준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너져 갔다. 은재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그녀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지원 씨 집 정말 아늑해요. 제 집은 항상 어질러져서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간지렸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함께 거리로 나섰다. 홍대 거리,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은재는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를 그렸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유로웠고 선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이게 나예요. 자유롭게 그리는 게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자유로움에 끌렸다. 이주는 항상 나를 묶으려 했지만 은재는 날아오르는 새처럼 보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됐다. 이준의 전화가 왔다. 지원아, 미안해. 돌아갈게.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물들었지만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아니, 끝났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갑자기 왜? 그 싸움은 전화 너머로 이어졌고 은재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멈췄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요동쳤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남자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은재의 눈빛이 깊어졌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내 마음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다. 이건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시간이 흘렀다. 은재는 내 집에 머무르는 게 일상이 됐다. 그녀의 옷이 내 옷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그녀의 스케치북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 보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번화한 불빛 아래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원 씨, 나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폭풍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러섰다. 은재야, 나도. 그런데 이게 뭐지?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준과의 이별 후 나는 남자를 사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은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달콤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보수적인 문화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나는 속삭였다. 은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잘못될 게 없어요. 그건 우리 마음의 진실이니까.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이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원아, 열어. 은재.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그는 은재의 짐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싸움은 격렬했다. 너 미쳤어. 여자랑.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말은 나를 짓밟았고 나는 울부짖었다. 은재가 나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요. 지원이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이준의 주먹이 날아올 뻔했다. 나는 소리쳤다. 나가. 이제 내가 필요 없어. 그는 떠났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뉴스가 퍼졌다. 공통 친구들이 험담을 하고 내 가족이 전화해 정신 차려라고 했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은재도 고통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프리랜서 생활은 불안정했다. 지원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도망치듯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랑해, 은재야. 은의 고백은 바람에 실려갔다.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는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그 키스는 비가 그친 하늘처럼 맑았고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었다. 돌아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은재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우리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고 친구들은 축하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7층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고 내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문을 열자 이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거짓을 느꼈다. 오늘도 늦었어.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그의 화면에 스치듯 보인 메시지 오빠, 오늘 재미있었어요라는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그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직장 동료 외 하지만 나는 알았다. 또 그 여자, 그의 동료. 3년 동안 이런 장면이 반복됐다. 나는 참았고 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달랐다. 너는 왜 항상 날 속여? 내가 뭐라고? 나는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며 나를 노려봤다. 너는 너무 집착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의 말은 내 자존심을 꺾었다. 싸움은 격렬해졌고 나는 그의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던졌다. 나가. 당장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려지며 내 눈물이 섞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28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나, 강지원. 가족은 시집갈 나이라고 재촉하고 친구들은 이준이는 괜찮은 남자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굴까? 이준이 돌아온 건가? 나는 문을 열었다. 거기 서 있는 건 은재였다. 옆집 여자, 차은재. 그녀의 코트는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원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은재는 소파에 앉아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나는 부엌에서 뜨거운 녹차를 타왔다. 화재가 제 작업실에서 옆집에서 불이 번져서요. 소방대가 와서 진압했지만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임시 숙소가 없어서 그녀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가 느껴졌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녀에게 작업실은 생명줄이었다. 그림 도구, 스케치북, 모든 게 불에 타버렸을 테다. 오늘 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내일은 친구 집으로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머무르세요. 방이 비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내 집은 지금 전쟁터였고 나는 혼자 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외로운 눈빛이 내 상처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이준에 대한 내 분노, 그녀의 화제 이야기.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내게도 해당됐다. 새벽, 비소리가 잦아들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아침이 밝았다. 은재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구워주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하지만 이준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이야기하자 나는 삭제했다. 은재와 함께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 안개가 건물을 감쌌다. 오늘 같이 산책할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는 홍대로 나갔다. 거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지방에서 상경한 26살, 꿈은 그림책 작가.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하죠. 가족도 반대하고 한국 사회의 압박, 우리 공통의 적. 그날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일었다. 이건 뭐지? 우정. 아니면 은재의 머무름은 하루에서 사흘로, 사흘에서 일주일로 이어졌다. 그녀의 호텔 예약은 계속 미뤄졌고 나는 그걸 묵인했다. 어쩌면 이준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일까? 그의 전화는 매일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지원아, 왜 그래? 은재랑 뭐야? 친구 하나가 물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옆집 여자가 내 집에 산다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에서 미혼 여자가 남자 없이 다른 여자와 사는 건 이상한 시선이었다. 보수적인 가족, 엄마의 전제 결혼할 거야, 라는 압박. 은재도 비슷했다. 제 엄마는 여자는 남자 만나야 산다고 해요. 프리랜서 생활도 싫어하시고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슬픔이 있었다. 어느 오후 우리는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 은재가 스케치북을 펼치고 나를 모델로 삼았다. 가만히 있어요.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슬프지만 강해요. 그녀의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ASMR처럼 평화로웠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집중한 표정이 아름다웠다. 은재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영감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이준과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설렘. 저녁, 우리는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공기가 뜨거워졌다. 지원 씨,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재의 숨소리가 방 너머에서 들려왔다. 왜 이렇게 그녀가 신경 쓰이는 걸까? 이주는 강하고 남자답게 느껴졌지만 은재는 부드럽고 나를 이해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었다. 자유로워, 은재가 소리쳤다. 그녀의 웃음이 내 마음을 녹였다. 강변 벤치에 앉아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지원 씨, 만약 이준 씨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당신이 더 소중해졌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직설적이었다. 은재는 놀라서 나를 봤다. 나도. 그래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스쳤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텄다. 이 감정, 레즈비언.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고통, 사회의 배척. 나는 떨었다. 이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아, 집에 은재가 산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냥 친구야. 집이 불타서 도와주는 거이 나는 변명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여자랑 같이 사는 게 정상인가? 너 미쳤어.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우리는 또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그가 소리쳤다. 은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만하세요. 지원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주는 그녀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야. 꺼져. 그는 문을 쾅 닫고 갔다. 은재가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그녀의 품은 안전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은재야, 나 무서워. 이 감정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관계가 변했다. 은재의 손길이 더 자주 스쳤고 우리의 시선이 더 길어졌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볼 때 내 가슴은 벅찼다. 좋은 아침,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샤워를 하고 나니 따로지만 문 너머로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받았다. 오늘 뭐 입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옷을 골라주었다. 단순한 일상이 로맨틱해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숨겼다. 회사에서 동료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요즘 표정이 밝아으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자유로워졌어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은재를 생각했다. 그녀의 스튜디오 복구가 늦어지며 머무름이 길어졌다. 우리는 함께 복구 작업을 했다. 불에 탄 그녀의 집, 검게 그을린 벽 다시 시작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드라마는 가족에게서 왔다. 엄마의 전화. 지원아, 이준이가 엄마한테 왔어. 왜 헤어진 거야? 옆집 여자랑 사는 거 소문났대. 엄마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물들었다. 엄마, 그건 오해야. 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 만나야 해. 동성애 같은 건 이상한 거야.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한국의 전통, 컨퓨션 가치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은재에게 말했다. 가족이 싫어할 거야. 그녀는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랑이 증명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와인잔이 기울며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다가왔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사랑해, 지원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키스 후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죄인일까? 나는 울었다. 은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순수한 사랑이야. 이준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내 회사에 연락해 지원이 이상해졌어. 여자랑 일하고 퍼뜨렸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LGBT. 한국에서 나는 울며 퇴근했다. 은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 나랑 함께 싸워. 우리는 LGBT 모임에 갔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비슷한 사람들. 어서 오세요. 당신들처럼 많은 커플이 있어요. 한 언니가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이준이 서 있었다. 너희들. 역겹다. 그는 사진을 찍으며 위협했다. 소문낼 거야. 은재가 앞으로 나섰다. 하지마. 지원을 사랑해. 비주는 웃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는 갔다. 우리는 떨며 안겼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바다 보고 와요. 마음 추스르고 은재가 말했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주에 도착, 푸른 바다 앞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밤, 호텔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그녀의 피부, 부드러운 곡선. 은재야, 너 아름다워. 은의 손이 그녀를 어루만졌다. 사랑은 육체적이었고 영혼적이었다. 하지만 아침, 뉴스가 왔다. 이준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 이런 여자들이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변태, 한국 문화 망치는 연대. 나는 무너졌다. 끝나서 은재는 나를 흔들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시련이야.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내 회사 상사가 불렀다. 지원 씨, 이런 소문. 사실이야. 그의 눈은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일에 지장 없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민 좀 해보세요. 이미지 문제예요. 퇴직 압박이었다. 은재의 클라이언트도 떠났다. 이미지 때문에 그녀의 이메일, 우리는 집에 틀어박혔다. 왜 우리만, 나는 울었다. 은재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 둘을 바다 앞에서. 이게 우리의 미래야. 그녀의 그림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방문이 모든 걸 바꾼다. 엄마와 아빠가 왔다. 지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엄마가 소리쳤다. 아빠는 침묵했다. 은재는 방으로 숨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내가 말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내 어린 시절을 회상시켰다. 학교에서 이상한 애라고 놀림받던 나 이제 그 상처가 다시 피었다. 이준의 마지막 공격.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왔다. 차은재 씨 관련 우리는 설명했다. 아니에요. 그냥 연인. 경찰은 한숨 쉬며 갔다. 조심하세요. 사회가 아직 그날 우리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포기할까? 내가 물었다. 은재는 키스했다. 절대 그 키스는 절박했다. 우리는 사랑을 확인했다. 몸과 마음으로. 그녀의 신음소리, 내 속삭임. 영원히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너희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봐. 그녀의 메시지. 고립감이 컸다. 그러나 희망이 싹 텄다. LGBT 단체에서 연락. 당신들 이야기 영감돼요. 인터뷰할래요? 우리는 했다. 신문기사, 한국의 레즈비언 커플, 사랑의 용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지가 더 컸다. 응원해요. 댓글들. 엄마가 다시 왔다. 지원아. 엄마 잘못했어. 행복하면 돼. 눈물의 화해. 은재의 가족도 연락. 미안해. 받아들일게. 드디어 우리는 자유로웠다. 새로운 시작. 우리는 스튜디오를 열었다. 지원 앤드 은재 디자인. 그림과 그래픽을 결합한 작업실. 첫 클라이언트는 LGBT 브랜드. 당신들처럼 용감한 커플을 응원해요. 성공이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잡고 걸었다. 처음엔 시선이 따가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예쁜 커플이네.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 우리는 웃었다. 이주는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후회하며 다른 도시로 갔다. 잘 됐어. 은재가 말했다. 우리는 매일 감사했다. 아침 키스, 저녁 산책. 로맨스는 지속됐다. 오늘 뭐 해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마사지했다. 그녀의 등, 부드러운 피부. 사랑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 은재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은재야, 나랑 다시 남자였다. 그녀의 전 남친. 이제 지지원이야. 은재가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울며 갔다. 나는 질투했다. 나만 봐. 장난스럽게. 그녀는 웃었다. 항상 우리의 유대는 강해졌다. 여행 갔다. 강원도 산 등산하며 이야기. 미래의 아이는 내가 물었다. 입양할까? 그녀가 말했다. 꿈을 공유했다. 사회 변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 사랑은 사랑. 함성. 우리는 눈물 흘렸다. 우리 덕분이야. 은재가 말했다. 가치를 느꼈다. 인간성, 수용. 한국이 천천히 변했다. 스튜디오가 번창했다. 주문이 쏟아졌다. 우리는 밤늦게 일했다. 피곤해. 내가 물었다. 은재는 안겨왔다. 너 있으면 오케이. 피로 속 로맨스. 주말 한옥 카페. 한복 입고 사진.
왕비 같아 그녀가 말했다. 키스. 공공장소지만 신경 안 썼다. 갈등, 엄마의 결혼 압박. 아직도, 하지만 이제 웃으며 넘겼다. 우리 방식으로 행복해, 은재의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친구들 초대. 축하해, 케이크 불, 그녀의 눈물. 최고의 선물이야.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여기서 프로포즈, 내가 무릎 꿇었다. 반지. 결혼하자, 그녀의 예스. 눈물의 포옹. 돌아와, 결혼 준비. 한국에서 동성 결혼 불법, 하지만 서약식. 작은 교회. 가족, 친구. 영원히. 서약식 날, 봄, 벚꽃. 우리 드레스, 하얀. 아름다워, 엄마가 말했다. 아빠의 미소. 행복해라, 이 친구들의 축하. 최고의 커플, 맹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게. 후얼리프. 새집, 작은 아파트. 우리 스타일, 매일 그림 그리기, 요리. 아이, 입양 신청. 기다림 속 행복. 사회, TV 인터뷰. 우리 이야기, 반향. 변화의 상징, 책 출간 계획. 레즈비언의 한국 사랑. 작은 드라마, 질투. 은재의 새 클라이언트, 여성. 걱정 마, 웃음으로 넘김. 1년 후, 입양 성공. 작은 딸, 미나. 엄마, 그녀의 웃음. 우리 가족. 서울거리, 손잡고. 시선. 이제 박수. 반성, 이준과의 이별이 축복. 은재의 도착이 운명. 고마워, 사랑 매일 속삭임. 미래, 전시회. 우리 그림. 사랑의 이야기, 관객 눈물. 가치, 수용, 용기, 사랑의 힘. 한국의 여름, 바다 앞, 영원히 함께 키스. 해질녘, 행복.